네, 사회 문제고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가부터 다는요.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에 해당한대요. 그럼 우리가 대충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자산관리의 3요소 하면은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요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우선 예금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다 맡기고 그 후에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빼고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송금도 하고 그런데 그 일정 기간 동안 맡겨놓게 되면은 은행에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자를 주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의미하는 거죠. 반면에 주식은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이렇게 막 오르는 이런 곡선도 있고 빨간색 내리는 건가? 이런 건가? 막 이런 곡선도 있고 혹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 있는 것처럼 주식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의 자산 분배, 이익 분배에 참가할 것을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또는 증서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 증권이라는 걸 왜 발행하냐면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투자가 필요하죠. 근데 이 막대한 투자금을 혼자서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원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기업을 더 성장시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이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에 따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반면에 채권은 뭘까요? 채권 역시도 정부나 혹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시간이 지나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과 채권의 개념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요거 보면 돼요. 자, 채권은요, 돈을 빌려주고 지정된 이자를 받는 증권이래요. 만기일이 되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반면에 주식은 투자 원금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정도 알고 한번 볼까요? 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합니다. 우선 우리가 시세 차익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시세 차익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게 때 시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만약에 내가 1,000원대 샀어. 그러면은 언제 때 제가 파는 게 이득이에요? 그쵸? 1,000원보다 더 많이 값이 올랐을 때 예를 들어 1,200원 정도에 팔면 나는 얼마의 이득이 생기나요? 200원이라는 이득이 생기죠? 그것처럼 시세 차익, 그 시간에 따라서 팔고 뭐 매수하고 팔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익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즉, 싸게 구입한 주식을요, 내가 어떻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면 개이득인 거죠. 그래서 이 시세 차익은 주식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세 차익 꼭 기억해 주세요. 시세 차익. 시세 차익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세 차익이 그럼 없는 건 뭐겠어? 당연히 예금이겠죠. 예금은 시간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돈 가치 같은 것이 계속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 아니오라고 적혀 있는 가는 무엇이 해당할까요? 바로 예금이 되겠네요. 다음 게 공개돼 버렸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얘는 주식이니까 당연히 얘는 뭐예요? 채권이겠죠? 그런데 왜 채권도 시세 차익이 있느냐?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도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즉, 채권도 가격이 쌀 때 채권을 구입해서 가격이 비쌀 때 팔으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채권이 내가 1,000원에 샀는데
채권의 가격이 800원일 수 있잖아요. 그럼 요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요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팔지 않고 꿋꿋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빌리고 그것을 갚아주기로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증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만기 일에는 원금을 받고 매년 약속한 이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이 안정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선택하는 이유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자 수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금을 넣으면 우리가 어때요? 예금을 뭐 얼만큼을 넣으면 시간이 지난 후에 이자를 붙여서 이렇게 놔주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반면에 주식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어느 시점에 이거를 샀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느 시점에 이때쯤에는 다시 내가 샀던 그 값을 돌려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없지만 시세 차익 같은 거에 따라서 내가 이득을 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채권 역시도 돈을 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받을 때 이자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차이는 이자 수익으로 구별을 하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가는 고수익 고위험 자산이래요. 예금은 그 무엇보다 안전하죠. 반면에 수익성은 낮은, 즉 안전성하고 수익성은 조금 상반된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저수익 저위험이래요. 주식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수익이 많아서 인기가 많은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안전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도 틀렸겠네요. 자, 이게 번호가 없는데 이렇게 또 답이 공개됐어. 1번 탈락, 2번 탈락. 3번은 뭐예요?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배당 수익이라는 건 뭐냐면 배당 수익은 기업이 주주에게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니까 그 얼만큼 뭔가 이익금 일부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 수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만 볼 수 있냐면 주식에서만 볼 수 있어요. 주식에서만. 왜냐면 내가 지원해준 그 돈으로 우리 기업이 성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주식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배당 수익 역시도 주식에만 있는 거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주주에게. 그리고 하나 헷갈릴 만한 게 사실 채권도 배당 수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루면은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정말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배당 수익이라는 거 주주에게 이익금 일부를 주는 것이며 요거는 주식에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4번이 정답인데 나와 다는 모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이다. 당연하죠. 사실 우리가 채권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다면 모두가 다 채권을 하겠죠. 채권 역시도 내가 돈을 빌려준 기업이라든지 정부가 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사실 예금도 생각해보면 원금 손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 은행의 기업인가요? 어쨌든 5천만 원까지는 보호해주는 정책이 있잖아요.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1억을 넣었으면 나머지 5천은 돌려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다와 달리 나에는 예금자 보호제도, 아까 말했던 게 이거죠? 예금자 보호제도란 5천만 원까지는 보장해주는 거죠. 그 은행이 망하더라도. 그래서 이 설명은 가에 맞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꼭 한번 정리해보세요.